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일상에서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스마트폰 원래 사용 목적은 전화 기능이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전화 앱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앱 실행합니다. 전화 앱을 실행하게 되면 키패드와 최근 기록, 연락처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처음에 전화 앱을 열었을 때 키패드가 보이는 분도 있고 최근 기록이 보이는 분도 있고 연락처가 보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화면이 보이는가는 제일 마지막에 닫았을 때 화면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 마지막에 전화를 이용을 했을 때 최근 기록을 이용을 하셨다면 열려있는 앱 버튼을 누르고 전부 닫기로 종료를 한 다음 다시 전화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최근 기록이 나오게 되죠. 연락처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항상 키패드 화면이 보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하단에서 키패드 터치해서 키패드로 들어오신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키패드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마지막에 어떤 것을 이용을 하셨어도 항상 새로 열릴 때 키패드가 열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키패드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연락처를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키패드 상태에서도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영희라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자음 부분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숫자 패드 아래에 보시면 자음과 알파벳이 있죠. 연락처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김영이면 기역, 그 다음 영은 이응, 그렇게 되면 김영희라고 바로 뜨게 되겠죠. 자, 만약 영어로 된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IB96을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GHI 있네요. 자, I 4번이죠. 그 다음 B 2번이죠. 자, 눌러주면 바로 IB96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키패드 아래에 있는 자음과 알파벳으로 내가 원하는 연락처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패드를 이용하는 또 하나의 팁은 요즘 중고 스마트폰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죠. 삼성에서도 앞으로 중고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고 스마트폰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을 할 경우에 이 스마트폰이 분실폰인지 습득폰인지 그게 애매할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패드에서 별, 샵, 0, 6, 샵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IMEI 번호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전 세계의 스마트폰에는 모두 이 IMEI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개통된 폰인지 개통이 안 된 폰인지 분실폰인지 습득폰인지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스마트폰은 이 IMEI 번호가 전부 다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IMEI 번호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네이버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로 검색하시면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분실 도난 단말기 조회라고 나오고요. 요금 할인 선택 약정 단말기 조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고 휴대폰 경우에는 자급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분실폰인지 도날폰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간단하게 누구나 조회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중고 휴대폰 거래할 때 꼭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거래하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키패드에서 연락처를 눌러서 위쪽에 연락처가 나왔어요. 자, 이때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닫고 다시 문자 앱을 여시죠. 자, 그럴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연락처 터치하고 좌측으로 밉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우측으로 밀면 통화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바로 메시지나 통화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서 그냥 밀기만 하면 되죠.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어주면 바로 메시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메시지 전송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최근 기록 들어갑니다. 최근 기록은 최근에 통화한 내역들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죠. 자, 최근 기록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I 정보 버튼 누르시게 되면 메시지를 언제 받았는지 무슨 메시지를 받았는지 여기서 전부 확인이 가능하고요. 통화를 했을 경우 언제 몇 분 동안 통화를 했는지도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 부재중 전화도 전부 확인할 수 있죠. 그동안 통화한 내역, 메시지를 보낸 내역들을 여기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만약 통화 중간에 녹음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측에 녹음을 들어볼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터치하시면 플레이 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녹음한 내용들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연락처를 차단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 연락처와 통화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연락처 차단하시게 되면 이 연락처와는 더 이상 연락을 할 수가 없죠. 상대편이 나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 전화가 자주 오거나 잘못 걸리는 전화가 자주 올 경우에는 이렇게 차단을 해두시면 스트레스 안 받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최근 기록에 보시면 여기에 표시가 나오죠. 녹음 파일이 있다는 표시죠.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저는 자동 녹음으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통화 화면에서 보통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게 되죠. 자,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전화가 왔죠. 전화가 왔을 때 통화를 합니다. 이때 여기 보면 녹음 중지라고 저는 나와요. 초록색 표시가 나오죠. 자동 녹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지금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나와요. 자, 이렇게 녹음이 되게 되는데 요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녹음을 해놓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통화 내용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통화를 하다 보면 녹음 버튼을 깜빡하고 누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저같이 자동 녹음을 해놓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통화 끊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이크 버튼 보이시죠? 자, 통화 녹음 자동으로 되게끔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통화 설정에서 통화 녹음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통화 자동 녹음에 저는 체크가 되어 있죠. 자, 들어가 볼게요. 모든 전화를 저는 자동 녹음으로 해놨습니다. 연락처에 없는 번호와 통화할 때만 자동 녹음할 수도 있고 특정 번호와 통화할 때만 자동 녹음할 수도 있죠. 그 다음 특정 번호와 통화에 체크하게 되면 자동으로 녹음할 번호를 여기에 입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와 통화할 때는 모두 녹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동 녹음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자동 녹음된 내용들은 녹음한 통화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녹음한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와 있죠. 자, 보통 업무상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전화를 끊고 나면 내가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또는 상대편이 무슨 내용을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다시 정리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녹음을 해두면 나중에 정리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러면 녹음된 통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터치합니다. 그 다음 당연히 음성 녹음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한 번만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녹음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 음성 녹음에서 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녹음된 내용이 전부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나오게 돼요. 일단 플레이를 해서 들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선택을 해주시면 이 내용을 전부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변환합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통화한 내용이 전부 여기에 텍스트로 바뀌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나중에 통화한 내용 정리하기도 정말 편리하죠. 업무상 통화가 많으신 분들이나 통화 녹음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연락처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연락처를 추가할 수가 있죠. 자,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이름과 전화번호, 메일 주소, 그룹을 추가할 수 있고요. 항목 더보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전부 저장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 연락처를 다른 곳에 백업을 하거나 다시 가져올 때도 해당 정보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연락처를 만든 다음 상단에 있는 휴대전화를 누르면 저장할 곳을 다른 곳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에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유심에 저장할 수도 있고 삼성 계정이라든지 휴대전화 이런 곳들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가끔 연락처를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연락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경우는 휴대전화가 아니고요. 다른 곳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One UI 6.0부터 지원하는 스마트폰들은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이 가능하죠. 자, 텍스트로 전화받기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사용 안 함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사용함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언어팩 다운하라고 하죠. 다운하겠습니다. 자, 전부 설치가 됐죠. 사용 중에 이제 체크가 됐습니다. 저는 요즘 이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을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을 때 광고 전화인지 나에게 용건이 있어서 전화가 왔는지 연락처에 그 번호가 없을 때는 상당히 애매하죠. 자,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받으면 여지없이 광고 전화인 경우 굉장히 짜증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애매한 전화는 전부 텍스트로 전화 받기로 받습니다. 이건 정말 편리해요.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텍스트로 전화 받기 한 다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로 전화 받기라고 뜨네요. 자, 텍스트로 전화 받기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전화를 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편에게 텍스트로 전화 받는 중입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약간 당황은 하겠지만 일단은 말을 하겠죠. 그러면 상대편이 한 말이 여기에 텍스트로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나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거죠. 음성으로 통화할 경우 나는 끊고 싶은데 상대편이 자꾸 말을 이어가서 끊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광고 전화는 특히나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아주 간편하게 전화를 끊을 수가 있죠. 내가 여기에 입력한 내용은 상대편에게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편이 음성으로 말하면 나에게는 텍스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받기 애매한 전화나 곤란한 전화는 이 텍스트로 전화 받기 기능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텍스트로 전화 받기에 들어오시면 인사말 부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기본 인사말로 안녕하세요. 현재 텍스트로 전화 받는 중입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인사말로 바꿀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지금 업무 중이라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텍스트로 전화 받기 기능으로 받고 있습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좀 더 원활한 통화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능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은 기타 통화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화 음질 설정이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를 하실 때 잘 보시게 되면 주로 한쪽 귀만 이용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왼쪽을 많이 이용을 해서 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도 통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귀에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가죠. 스마트폰에 있는 스피커가 최고급 스피커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편 목소리가 내 귀에는 상당히 쏘게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쏘게 들리게 되면 귀가 굉장히 피곤하고 청력에도 좋지 않죠. 자, 그래서 통화 음질을 부드럽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을 때 귀가 훨씬 더 편해져요. 이것도 꼭 켜고 이용을 하시고요. 혹시나 보청기를 쓰시는 분들은 보청기에 맞춰서 휴대전화 소리를 조절을 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은 발신자 정보인데요.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이 전화가 왔을 때 프로필 사진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자, 이 프로필 사진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연락처 전화번호 표시죠. 자, 이것도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세 정보 표시가 있습니다. 자, 상세 정보 표시는 마지막 통화, 중요한 날짜 등을 여기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네, 이런 중요한 날짜 등은 연락처에 미리 적어 놓게 되면 상대편 통화 전에 중요한 날짜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통화할 때 미리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통화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라든지 경조사 같은 것들을 미리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상세 정보 표시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연락처에서 항목 더보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중요한 날들을 전부 체크를 해주시고 메모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해두시면 통화할 때 그 내용이 같이 나오게 돼요. 조심스러운 연락처일 경우에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미리 표시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전화기 앱의 활용법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는데요. 기본 기능들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다양한 활용법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법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무엇인가요? 문자와 전화 기능일 텐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문자 앱의 다양한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기본 화면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읽지 않은 메시지가 16개가 있다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문자가 오게 되면 그때그때 읽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알림창에 문자가 왔다는 알림이 뜨게 되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문자는 그냥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걸 한 번에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모두 읽음으로 표시해주게 되면 읽지 않은 메시지 표시가 전부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말풍선이 보이는데요. 이걸 터치해 주시면 1대1 대화, 그룹 채팅, 단체 문자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1대1 대화는 일반적으로 쓰는 문자 메시지고요. 그룹 채팅은 여러 명이 동시에 그룹으로 채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체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메시지 기능이 채팅 플러스로 업데이트 되면서 1대1 대화, 그룹 채팅 모두 마치 카카오톡의 대화방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대1 대화를 터치하게 되면 그 다음 원하는 상대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채팅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상대방과 채팅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갤럭시 사용자가 채팅 플러스 앱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 외에는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읽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메시지를 전송을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이 읽지 않았을 경우 1이라고 나오게 되죠. 상대편이 그 메시지를 확인했을 경우에는 1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이 채팅 플러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마치 카톡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데요. 만약 상대편이 채팅 플러스를 이용하지 않고 갤럭시 기종이 아닐 경우에는 컬러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니고 채팅 플러스가 아닌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지금 여기 1이라고 나와 있네요. 메시지가 하나 와 있죠? 들어가 볼게요. 이 경우에는 컬러가 어떻게 나오니까 나는 초록색으로 나오고 상대편은 회색으로 나오게 되죠. 이 경우는 상대편이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니고 채팅 플러스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이 아닌 거죠. 이 경우에는 채팅 플러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메시지 말풍선이 파란색으로 보여야 채팅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팅 플러스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답장을 보낼 수도 있죠. 답장의 경우에는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이전 메시지에 답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메시지에 답장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답장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메시지에 대한 답장인지 나오게 되죠. 전송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떤 메시지에 대한 답장인지 여기에 표시가 나와서 터치를 하면 바로 해당 답장으로 이동이 되게 되죠. 이런 기능들은 카카오톡과 거의 동일한 기능이 되겠죠.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글자를 복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든지 또는 별표를 해서 해당 메시지가 중요할 경우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별표하기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별 표시를 해놓게 되면 중요한 메시지의 경우에는 나중에 금방 찾을 수가 있죠.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은 별표 해제하기라든지 리마인더에 추가할 수도 있고 상세 정보 보기라든지 스팸 신고도 가능합니다. 리마인더에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메시지를 리마인더에 추가를 해서 지정한 시간이 되면 알림으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약속이 있다거나 또는 상대방이 뭔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경우 그 메시지를 다시 봐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시간과 장소를 등록을 해놓고 리마인더에 저장을 해놓게 되면 해당 시간이 되면 나에게 리마인더로 알림이 오게 되겠죠.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 기능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메시지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자, 메시지 검색 들어가시면 여기 있는 검색에 커서가 깜빡이는데 여기에 원하는 단어나 문구를 쓰면 해당 메시지를 찾아주게 되고요. 날짜별로 검색을 할 수도 있죠. 자, 아래쪽에서 날짜 달력을 터치하시고 원하는 날짜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날짜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들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나간 메시지 중에 찾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일일이 이렇게 넘겨서 찾지 마시고 간단하게 검색 기능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를 전송을 했을 때 그 메시지를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 5분 안에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상대편이 봤을 경우에는 삭제하는 게 의미가 없죠. 자, 상대편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5분 안에 메시지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보내기 취소를 해주시게 되면 상대편에게 보낸 메시지가 취소가 되게 됩니다. 자, 취소된 메시지라고 나오죠. 자, 그 대신 5분 안에 해야 되고 상대편이 보지 않았어야 되겠죠. 물론 상대편에게도 보내기 취소된 메시지입니다 라고 나오게 돼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메시지 앱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양한 메시지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메시지 대화방이 있죠. 자, 그 경우 그 대화방에서 온 메시지는 꼭 봐야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알림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그 대화방에서 온 메시지는 알림이 울리게 되겠고요. 이걸 꺼놓게 되면 해당 대화방에 온 메시지는 알림이 울리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정을 할 수도 있죠. 자, 고정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항상 이 위에 해당 대화방이 위치하게 됩니다. 최근에 온 메시지와 상관없이 이 점선 위쪽에 항상 고정된 대화방이 위치하게 돼요. 이것은 여러 개를 배치를 해 놓을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시지 앱을 이용을 해서 사진들이나 영상도 많이 전송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사진 버튼 누르시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할 수 있죠. 자, 이 경우 300메가 이상은 메시지로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큰 영상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300메가 용량이 넘어가는 것은 전송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아래 창에 보시면 갤러리라고 되어 있죠. 지금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다 보여지는 건데요. 자, 여기서 갤러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갤러리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태는 갤러리뿐만 아니고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전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용 안함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나 영상을 전송을 할 경우 링크 공유를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미지의 용량과 상관이 없겠죠. 사용하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큰 용량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큰 용량을 한번 보내볼까요? 자, 지금 사진과 영상을 선택을 했는데요. 용량이 937메가죠. 300메가가 넘는 용량은 전송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링크 공유를 통해서는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여기에 사용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링크 공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진 한 장도 전부 링크로 공유되게 됩니다. 자, 지워볼게요. 지금 2메가인데도 링크로 공유되죠. 자,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보통 때는 사용 안함 상태로 이용을 하시다가 큰 용량을 전송을 하셔야 된다 할 경우에는 사용 안함을 눌러서 사용으로 바꿔주시고 큰 용량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링크로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큰 용량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실 때는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이 경우는 문서 같은 것은 되지 않고요. 사진과 이미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게 되면 그림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이걸 눌러보시면 원본, 고화질, 일반 화질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자,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낼 때 사진을 포함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일반 화질과 고화질, 원본 이렇게 세 종류로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고화질로 선택을 해놨죠. 중요한 사진의 경우에는 원본으로 보내는 게 좋겠죠. 그 경우가 아니면 고화질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화질이 많이 중요하지 않다 할 경우에는 일반 화질 이용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과 영상을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을 해놓고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를 누르면 직접 촬영을 해서 전송을 할 수 있죠. 이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연락처, 이미지,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자, 이 기능들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적극 활용을 해봐야 되는 갤럭시 스마트폰만의 메시지 아이템들이 되겠습니다. 자, 연락처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메시지 예약이 새로 생겼죠. 자, 카톡도 얼마 전에 생겼는데 이 메시지 예약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예를 들어 내일 오전 9시에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메시지 보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메시지 예약을 이용을 해서 요일과 시간을 예약한 다음 완료해 주시게 되면 원하는 메시지를 원하는 시간에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자, 시간은 나중에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 시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예약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시간을 미리 정하고 완료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을 하겠죠. 자, 이렇게 오후 6시에 뵙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썼죠.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계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예약된 메시지는 회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시간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시계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낼 수도 있어요. 자, 예약 시간 전에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내기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편집을 해서 시간이나 날짜를 바꿀 수도 있고 메시지 내용을 바꿀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삭제를 해주시면 메시지가 삭제되게 됩니다. 자, 지금 메시지를 보냈다는 식으로 올라와 있지만 이 메시지는 아직 전송되지 않은 거죠. 자, 메시지 예약은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빠른 응답 문구인데요. 자, 이렇게 빠른 응답 문구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이 빠른 응답 문구로 간단하게 답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응답 문구는 등록을 해놓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신 다음 여기서 빠른 응답 문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누르면 새로운 응답 문구를 추가할 수 있고요. 편집 누르시면 지울 응답 문구를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다 보면 자주 쓰는 문구들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든지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문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빠른 응답 문구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대화방에 항상 표시 체크를 하게 되면 뒤로 돌아갑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응답 문구가 아예 밑에 떠요. 여기서 바로 터치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꺼내놓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위치 표시를 포함시킬 수가 있죠. 자, 위치 버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내 위치가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그 위치를 상대편에게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캘린더에서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토스 송금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죠. 토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동해서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는 삼성 월렛 선물과 네이버 지도 위치 공유가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위치는 구글 지도에서 위치를 공유를 하는 것이고요. 네이버 지도 위치 공유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위치 공유를 하는 거죠. 그 대신 스마트폰에 네이버 지도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 지도 앱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이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네이버 지도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아이콘은 보이지가 않아요. 네이버 지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는 게 더 편리하겠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도보 길찾기 등 메시지 앱과 연동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측에 음성 녹음 버튼이 있죠. 이 음성 녹음 버튼을 길게 누른 다음 음성을 녹음해서 메시지 앱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 메시지 앱의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기능도 있고 처음 듣는 기능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